윤영찬 의원은 마지막에 접고 당에 남았는데 지금 공천 문제 때문에 또 기자회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 어느 때보다 공천 속도가 좀 나고 있는데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을 최소화하고 모두 경선으로 가라. 친윤, 찐윤 관계없이 모두 경선 가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나름 전략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네네. 문제 뒤에 풀었고요. 그리고 돌려막기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 눈속임 저는 공천 같아 보입니다. 들어갈 분들은 다 들어갔다. 네, 곳곳에. 들어갈 분들 다 들어가셨습니다.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은 평상시에 뉴스에서 봤던 친윤들의 이름, 그리고 기득권과 함께 했던 그분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수 공천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하는 자리에도 저분하고 그러니까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경쟁이 되나? 그러니까 형식적 경선이다. 형식적 경선도 눈에 띕니다. 그 이철규 의원 이런 분도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찐윤인데 그렇죠. 경선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비교를 한번 함께 경선하시는 분을 좀 비교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뭐 누군가의 이름을 대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꼼꼼히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점은 왜 이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실까라는 거였습니다. 잘 됐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마도 조용하기 때문일 텐데요. 저희 기억신당도 좀 조용한 걸 배워야 되나. 근데 저희는 좀 시끄럽겠다라는 것을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서로 목소리 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70명 남은 분들 어떻게 공천할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강남 을 공천 신청한 전직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이 서로 부딪히니까 둘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그리고 강남을에 어떤 분이 들어갈지 모르겠으면 그런 것도 좀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돌려막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돌려막기 전략으로 예. 잘 좀 빠져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진 전 장관이 서대문 을 간다고 하고 이원모 전 비서관 용인갑 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좀 드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럼 지역 구민들은 뭔가 그렇죠. 네, 이분 오고 저분 오고 그럼 아무 분이 와도 당선시켜줘야 되는 곳인가 찍어줘야 되는 곳인가 이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바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원모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측 사람이 중요해서 이렇게 돌려막기해서 용인갑으로 보내버린다면 네. 그럼 진짜 용인갑의 그 시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용인갑에 지금 출마 선언하신 원내대표도 계시는데 양양자 원내대표 나오셨었어요. 네, 그분께서는 왜 용인갑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그런 본인이 부분, 처음 일하던 곳, 그죠? 오랫동안.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공천에 따라 전략에 따라 국민들께서 뭐 다르게 보실 수 있다, 언론이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돌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옳지 못하죠. 거대 정당이.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시스템 공천이 순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 7명에 대한 공천 배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반발의 목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들어갈 분들은 다 들어갔다고 했는데 용인 병의적 고석 변호사 단수 추천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의원 비례의원인데 고석 윤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이야기를 뿌리고 다녀 현직 우수 의원을 경선 없이 원천 배제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 이건 전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서 의원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서정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21대 원내로 들어왔을 때부터 아주 강조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30년간 활동을 하시면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출마하신 거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쳐서 아마 2년, 3년 정도 열심히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찍어내리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저분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번에 컷오프된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 비례대표입니다. 네. 예,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인지도가 그닥 높지 않은 비례대표,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용산과 가까운 분은 단수공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21대 때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시스템 공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원내에서 의정활동하는 걸 점수로 매긴대요. 출석률도 보고 그럼 우리는 그거라도 하자.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성적표를 도대체 뭐로 결정하는 거냐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토론으로만 끝나서 너무 아쉽고요. 역시나 그냥 찍어내리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은하 대변인께서 좀 동대문 을 지역에
애정이 많으셨고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네. 개혁신당 오시면서 지역구 출마를 하실까 아니면 비례로 가실까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궁금하고 허은하 대변인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우선은 당의 전략에 맞춰서 네. 처음에 이제 창준이 활동을 했던 창준 위원장들은 당의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동대문 을에 대한 그 애정은 저는 뭐 변함은 없고 참 아쉽게 예, 예. 생각합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내정이 됐다가 검사 출신이 와서 찍어내리기로 제가 또 떨어졌었었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죠. 좀 그림이 애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닥부터 그 우리 시민들 만났었는데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의 전략에 맞지 않아서 잠시 떠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 뭐 저한테 가장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게 소신이 있다, 의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정치하고 싶고요. 그래서 할 말 하는 정치 네.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신당답게 패기 있게 지역구에 후보 많이 내고 네네. 선전하면서 어떤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향자 원내대표 말고는 아직 지역구 출마 확정한 분은 없거든요. 조응천 의원님하고 이원욱 의원님도 네. 예, 이준석 대표는 뭐 대구 얘기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언제쯤 지금 날까요? 이준석 대표가 한 6군데에 네네. 그 지금 여론조사를 돌렸고 그거를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 전략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내홍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보시면서 잘할 거다, 기죽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소신 잃지 않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대한민국 미래 보고 신나게 좀 달려가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내홍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 겪으면서 하지만 원래 목표대로 그리고 약속드렸던 대로 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